자, 직접 변경 찾아보시죠. 페이지는 뭐예요? 57페이지입니다. 직접 변경은 어때요?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외워야 돼요. 자, 직접 변경과 관련돼서는 여기서부터는 빠짐없이 외워야 돼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외워가서 어떻게 포인트를 잡고 외워야 되느냐, 그거예요. 그냥 무심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외워야 되겠죠. 그럼 봐봐요.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무슨 도가 있죠? 지적도. 요걸 외워야 돼요. 지적도. 지적도. 그러면 축적 변경에서 뭐가 나오면 X예요? 임야도가 나오면 X예요. 임야도. 그러면 실제 이호는 그러면 요걸 뭐예요? 뭘로 장난칠까요? 도면에 그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자, 도면의 이름은 X죠. 도면에는 지적도와 임야도가 있거든. 그러면 항상 잡을 때 요거에 일단 지적도라는 포인트를 잡아서 외울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작은 축적을 무슨 축적으로? 큰 축적으로 가는 거. 그래서 소에서 대로 가는 거는 축적 변경이야. 그러면 여기에도 대비를 해둬야 되겠죠. 봐봐요. 500분의 1하고 1000분의 1이 있어요. 어디가 대축적이에요? 자, 여기 요게 대, 요게 소축적이잖아. 그러면 만약에 500분의 1에서 1000분의 1로 가는 것도 축적 변경이다. 어때? X죠.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 1000에서 500분의 1로 가는 것.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대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대비.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 가니까 뭐가 높아지죠? 바로 정밀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정밀도와 연관성이 있는 것을 골라라. 그러면 두 가지를 고르라는 거야. 하나는 직접 변경, 하나는 등록전환. 등록전환은 임에서 토로 가죠. 임에서 토로 가니까 축적 변경을 수반하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러면 소에서 대로 가죠. 그러면 등록전환도 정밀성과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는 다음 중 토지 이동 사유를 나열한 것 중에서 정밀성과 연관성이 있는 것을 골라라. 그럼 두 개를 고르라는 거잖아. 하나는 뭐예요? 축적 변경, 하나는 등록전환. 이렇게. 자, 그럼 여기가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이번에 가니까 요걸 우리가 보죠. 그러면 축적 변경. 자, 요걸 보시죠. 자, 축적 변경이 대상 및 절차적 요건에서 그러면 축적 변경이 대상. 대상이라는 것은 여기에다 써봐요. 바로 뭐예요? Y. Y가 뭐예요? 위에. 그러면 이걸 뭐예요? 법률 용어로 본지는 뭘까요? 축적 변경의 뭐예요? 실체적 요건이다 이런 거야. 절차적 요건이 아니라 실체적 요건이다. 실체적 요건. 실체적 요건. 축적 변경은 왜 하느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내용을 위해서 한다라는 거. 실체적 요건. 그러면 읽다 보면 여기에다 써놔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신청. 여기도 뭐예요? 직관. 이렇게 돼. 그러면 이제 에란 씨 같은 경우는 뭐예요? 신청 그러면 소유자가 신청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러면 직권은 소유자가 신청해서 지적소관청이 했어. 소관청. 그러면 신청은 통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통지할 필요가 없잖아. 소유자가 신청했으니까. 직권은 소유자가 알아 몰라? 알아요. 그러면 통지해줘요. 뭐 직권은 소유자가 모르니까 뭐예요? 이거는 통지네. 통지해줘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축적 변경은 통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29회 때 좀 다음 중 통지 대상이 아닌 걸 골라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봐봐요. 출제원이 실수를 했어. 그러면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 그러면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는 아직 신청인지 직권인지를 얼미를 안 해줬잖아. 그래서 모두 정답으로 처리가 됐어요. 그러면 얘는 축적 변경을 정답을 고를 수 있도록 해놨어. 근데 앞에 보니까 축적 변경 두 가지 이다를 신청도 할 수 있고 직권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되면 통지할 필요가 없죠. 직권이만 통지해줘야 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축적 변경 그러니까 통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읽어봐요. 통지. 그러면 민법 연결해봐요. 자, 각종의 통지와 성의는 뭐예요? 관념의 통지네. 그러면 통지라는 것은 기본 사실을 알려주는 것. 이게 바로 관념의 통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실상.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잦은 토지 이동은 규모가 작아서 줄잖아요. 그러니까 높여야 돼, 안 높여야 돼? 높여야죠. 그래서 정밀성이네. 자, 서로 다르네요. 그러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네요. 통일성. 근데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봐봐요. 요거는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거든. 요거는 신청이죠. 그쵸? 근데 여기는 봐봐요. 직권이 있거든. 그래서 논리가 안 맞는다고 해서 지적 공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러면 지적 공부는 누가 관리하죠? 지적소관청. 그럼 요거는 뭐예요? 바로 직권이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신청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직권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문장 해석상.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두 가지는 뭐 읽어봐요. 신청, 요거는 직권. 그러면 축적 변경은 신청 또는 직권이 모두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출제원이 또 이렇게 장난을 칠 거예요. 축적 변경은 그러면 정밀성과 통일성을 기하게해서만 할 수 있다. 어때요? X죠. 지적 공부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우리 그러면 쌍경님도 그렇고 우리 실장님도 그렇고 책을 어떻게 읽어갈 건가? 이걸 자꾸 연구하란 말이야.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서라는 것은 기본서가 돼야 뭐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석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습관을 들여야 돼, 책을. 지금 책을 읽는 습관이 안 들면 이거는 힘들어. 우리 공인중개사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근데 1회 때부터는 몇 번? 1회 때부터. 14회 때까지는 그냥 애오면 답이 나왔어. 애오면 다 했어요. 그러면 옛날에 고시생들도 뭐라는 게 이렇게 달라져서.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전하고 후를 나눠죠. 전은 뭐예요? 무조건 암기만 하면 합격이야. 근데 후로는 판례를 봐야 돼서. 판례는 이해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러면 새로운 판례가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이제 법을 만들어 놨잖아. 애국법이라고 봤잖아. 애국법이라는 거. 그러니까 판사도 함부로 판례를 변경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른 판례를 내면 되면 애국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야. 이거 판사는 뭐예요? 판사는 신의칙이라는 게 있는데, 신의칙이라는 해석이 있는데 이걸 만들어주면 이거는 큰 문제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번에 통과시켰을 거예요, 아마. 애국죄를. 그러니까 판사도 마음대로 판단할 수가 없어, 이제. 판단할 수가 없어. 애국죄를 한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애국죄를 만들어놨다면 일반인한테는 좋아. 왜요? 이런 판례가 있으면 판례를 찾아봐서 이 판례와 벗어난 것은 할 수가 없다라는 조건과 그러면 뭐예요? 법적 안정성이 유지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판례는 뭐예요? 두 가지예요. 법적 안정성과 사회적 타당성이냐. 판사가 낼 때 법적 안정성이 치우치느냐 사회적 타당성이 치우치느냐. 이게 고민거리거든. 그러니까 법애국죄는 뭐예요? 사회적 타당성 쪽으로는 안 가고 뭐예요? 법적 안정성으로 간 거야.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요. 그러면 항상 그러면 자기가 책을 읽을 때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책을 읽으면 어떻게 나올 건가? 자기가 이거 판단하면서 책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출제위원이 되어버린 거야. 출제위원이. 그래서 제가 한번 건의를 해봤어. 우리 총무님한테. 야, 네가 그러면 세법을 세계사를 공부하니까 경제학을 한번 촬영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봐라. 근데 여기에서 보는 느낌하고 여기에서 바라보는 느낌하고는 달라요. 근데 여기에서 가르쳐보면 달라. 느낌이 달라. 그러면 실력이 일치월장이에요. 일치월장하다는 거예요. 일치월장. 옛날에 제가 방문각에 있을 때 돈 많이 벌었어요. 방문각. EBS도 있었고, 방문 엄청나게 벌었어. 엄청나게 벌었어요. 엄청 돈 관리를 못해서 그러고, 남한테 다 베풀어서 그랬지만은. 근데 그때 제가 방문각에서 안 나왔어야 돼. 나와버렸어요. 왜? 늘 똑같은 책. 그러니까 너무 재미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옮겼어요. 그래서 옮겨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니까 새로운 게. 그러니까 늘 강사가 이제 긴장한 감으로, 긴장. 새로운 감으로 하기 위해서는 긴장을 해야 되거든. 근데 요즘 강사들한테 새로운 강의 해봐라 그러면 어때요? 강의를 못해. 왜 그럴까요?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새로운 계통으로 강의를 못하는 거야. 그걸 깨뜨려야 돼요. 깨뜨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는 자꾸 출제위원이 돼보는 것. 그 습관을 들여보라고. 그러면 이제 일단 그러면 요 축적 변경에 대해서는 실체적 요건이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 무슨 요건이 있어요? 절차적 요건. 그러면 절차적 요건으로 가보죠. 그러면 절차적 요건. 자, 절차적 요건 요거 줄 서놔요. 절차적 요건. 그러면 절차적 요건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사전 절차가 있고, 사전 절차. 그다음에 사후 절차가 있어. 사후 절차. 그러면 사전 절차는 뭐냐? 축적 변경을 사전에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사전 절차가 되네요. 1번, 가로 1번과 2번은. 그러면 축적 변경이 토지 소유자, 요거 줄잖아요. 순서대로 가야 돼. 토지 소유자. 요거 잘라봐요.
토지 몇 자? 2자. 3분의 1 이상. 이상. 야. 근데 요번에 이제 뭐예요? 누가 그래요? 사회보험법을 한번 강의했다고 나보고 기출문제 풀이까지 해주래. 오해분을 툭 던져주는 거야. 툭 던져주는 거야. 그래서 사회보험법은 여유를 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하다고. 봐봐요. 읽어봐요. 이하, 이상, 초과, 미만. 중개사법에서 말장난치는 게 이런 것들이거든. 그러면 10을 기준으로 해서 10 이상은 뭐에 포함해서 10 이상이잖아. 10 이하는 10 포함해서 아래죠. 10 미만이면 10 포함되지 않거든. 그러면 10 초과는 10 포함되지 않거든. 그래서 중개사법에서는 이하냐, 이상이냐, 미만이냐, 초과냐 이런 게 중요하고. 그러면 우리 사법법에서 뭐 이런 문제가 만약 40문제 중에 몇 문제가 출제되느냐? 4문제가 출제돼. 국무회에서 이상일 때, 미만일 때, 이하일 때 이렇게 해서 그러면 거기에다 신경을 바짝 쓰면 되거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잡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3분의 1이 아니라 2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 그러면 축적 변경의 의결을 거칠 것. 자, 그러면 요 시도지사 승인. 그래서 이렇게 하살펴놔요. 그러니까 요거 절차가 순서가 맞아야 돼. 토지 소유자 3분의 2 축적 변경의 의결을 거치고 시도지사 대조자 승인을 받아야 돼. 승인을 받아야 돼. 자, 그러면 축적 변경은 왜 승인을 받아야 될까요? 제가 만약에 봐봐요. 구미시장이라면 어때요? 지방 재정을 높이기 위해서 축적 변경을 할 거야. 그러니까 축적 변경을 하게 되면 뭐에 손해 볼 수도 있고 이해 볼 수도 있잖아. 그럼 남발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권한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지적소관청보다 한 단계 높은 사람이 뭐예요? 시도지사 승인. 그러니까 요 시도지사 승인을 얻지 않도록 뭐예요? 지적소관청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러면 이 길이 뭐예요? 도시개발이 돼. 딱딱 반듯반듯하게. 그래서 축적 변경도 통일화시키게 되고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 없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축적 변경을 뭐라는 거다. 그래서 축적 변경 남발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시도지사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다만이라고 나와 있죠. 다만 동그라미.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축적 변경 위원회 일개 및 시도지사 대도시자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거야. 승인 없이.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요즘 최근에 출제되고 그러면 키워드를 잡아서 합병하고자 할 때. 합병하고자 하면 지적소관청이 하니까 승인을 안 받아도 돼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에서 제외될 때, 제외된 토지인데 굳이 축적 변경을 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그럼 생각하면 애울 게 없다라는 거야. 생각하면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경우는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 이때는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어. 그럼 봐봐요. 축적 변경 언제나 시도지사 승인을 요한다. 그때 X. 다만 A 조건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방구만 만약 시장이 되면 저는 뭐 이 두 가지 요건을 가지고 뭐 시도지사 승인을 얻지 않으니까 뭐 비교가 좀 좁지만은 요걸 가지고 뭐다 토지를 좀 나름대로 활성화하겠어. 권한이 있다면 권한이 있잖아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합병가성 그러면 요 때는 그러면 뭐만 새로 정하라. 축적 변경을 하니까 새로 적어놔요. 면적만 새로 정해. 면적만 새로 정한다. 면적만. 자, 그게 이제 뒤에 그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외워야 돼. 봐봐요. 사전 절차.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축적 변경의 의결을 거치고 시도지사 승인을 요한다. 다만 A 조건으로 합병과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것은 승인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이제 승인을 받았어. 그러면 사전 절차가 끝났어요. 여러분, 사후 절차. 사후 절차는 어때요? 공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넘겨보자. 자, 공고를 하게 되면 축적 변경의 절차는 승인을 얻었으니까. 자, 그러면 승인. 자, 쭉 가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축적 변경 사유를 심사한 후 그 승인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뭐 해야 돼? 통지해줘야 되겠죠. 누구한테 받았기 때문에? 승인을, 시도지사. 해라, 안 하라. 이제 통지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보죠. 그러면 축적 변경 여러분 시행합니다. 그래서 줄쳐놔요. 우선 공고. 시행 공고. 시행 공고. 공고 동그라미. 공고 몇 자예요? 2자. 20일. 20일 이상 공고해야 된다. 자,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으로부터 축적 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된다. 날짜가 자주 출제되고요. 그럼 한번 봐봐요. 그럼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느낌이 가죠. 뭘 시행 공고를 하는데? 학경 공고가 아니라 시행 공고잖아. 그러면 봐봐요. 축적 변경의 목적, 시행 지역, 시행 기간, 시행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봐봐요. 다음 중 시행 공고란에 뭐예요? 기록할 사항이 아닌 것.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여기 뭐가 있어? 읽어봐요. 다. 여기 읽어봐요. 여기 읽어보면 뭐가 있어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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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시행에 따른 소유자 협조에 관한 사항. 요거죠. 시행 공고 사항. 며칠? 20일. 자, 공고 내용이 계시죠? 그러면 시행 공고는, 어디? 자, 시군구 줄쳐놔요. 시군구. 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하죠. 시군구. 시군구가 왜 시군구예요? 지적소관청이잖아. 지적소관청이 뭔데?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하잖아. 이때 구청장은 뭐예요? 구청장은 두 가지가 있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민선. 민선이 뭐예요? 국민이 바쁘니까. 간선은? 정부에서 임명하는 거. 그래서 구청장은 두 분이 있어. 민선과 간선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자치구가 아닌 구도 뭐예요? 포함된다. 자치구가 아닌 구는 뭐예요? 요거네, 요거. 읽어봐요. 간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변경 시행하는 동의적 게시판에 주민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된다. 그러면 시행 공고는 며칠? 20일 거죠. 자, 경계점 그러면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지역만 하겠습니다. 그럼 말뚝 박아야 돼, 안 박아야 돼? 박아야죠. 그게 바로 경계점 표지라는 거야. 경계점 표지. 그러면 토지 소유자 경계점 표지 설치할 뭐. 그러면 토지 소유자 요거 줄잖아요. 토지 소유자. 경계점 표지는 토지 소유자, 점유자도 할 수 있어. 시행 공고를 며칠? 30일. 그러면 요거 경계점 표지에서 경계점 동그라미 쳐놓고 요렇게 30일. 할 수 있다야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요거 우리 절차법에서는 뭐예요? 캔이냐 머스트냐 아주 중요하거든. 다음 중 봐봐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출제되겠죠. 바로 축적 변경 시 자, 의무적 공고 대상을 골라라. 그러면 뭐예요? 경계점 표지 설치. 이거는 하여야 될 거. 의무적이잖아요. 아마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자, 지적 공부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경계법원 정량 정지를 시켜야 되고, 감시. 지적소관청 축적 변경 시행 기간 중에 원칙적으로 축적 변경의 지적 공부 정리와 경계법원 정량은 축적 변경 확정 공고일에 정지해줘야죠. 확정 공고일까지. 줄잖아. 확정되기까지는 잠시 정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확정 공고일까지 잠시 정리하자. 그러면 다음의 경우는 A적으로 허용된다. 지적 공부 정리. 지적 공부 정리 줄쳐놔봐요. 지적 공부는 누가 관리해요? 지적소관청이. 그럼 지가 정리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경계보건 정량, 경계점 표지 설치를 위한 경계보건 청량이죠. 그러면 지적 정량은 주체는 뭐냐? 지적소관청이 해야죠.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해야 돼? 지적소관청이 해야 돼. 그럼 요거는 잠시 A적으로 뭐예요? 읽어봐요. 허용된다라는. 자, 그러면 이제 토지 표시 결정을 해줘야죠. 자, 토지 표시 결정. 그건 줄잖아요. 그럼 토지 표시에는 뭐가 있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거. 그럼 결정을 하는데, 그러면, 자, 좌표를 새로이 정해야 된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축적 변경을 위한 정량을 하고자 할 때, 표지 소유자가 설치한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새로운 축적에서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요거 3번을 체크해요. 경계점 좌표 도너블을 비치하지 아니한 지역은, 즉 경계점 좌표 도너블을 비치하는 지역에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 필지 경계점 측판 측량 방법. 이게 측판이라는 것은 요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 써요. 평판 측량하고 같은 말이야. 평판 측량. 지상에 복원시킨 후 경의 측량 방법으로 경계점 좌표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네. 그래서 이게 과거의 단답식으로 이제 그래서 3번과 관련돼서 한번 체크해 줄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경우 면적은 경계점 좌표에서 결정한다. 근데 여기 봐봐요. 요거. 아까 요거는 별표 하나 해놨어요. 2번. 자, 그럼 봐봐요. 아까 측정변경 누구의 승인을 얻어요? 시도지사. 그러면 승인을 얻지 않는 것은 뭐만 정한다? 면적만. 승인을 요하지 않는 축적 변경이요. 면적만 새로 정한다. 그러면 7제어는 뭐예요?
자, 성인을 여하지 않는 것은 지목만 새로이 정한다. 어때? X죠. 뭐만 새로이 정한다. 몇? 0만. 이게 법 조문이거든. 이 책 자체가 조문이에요. 조문. 조문이 없어서 그런 거지. 책 자체가 조문이야. 그러니까 2차 과목들은 뭐예요? 2차 과목들은 얻은 것도 제가 뭐 용어만 알면 다 강의가 돼. 지금은 이제 그래서 옛날에 전 과목을 다 강의했어. 가야 때. 근데 그거는 뭐예요? 좀 믿음이 좀 전문적인지 아니한 거라서 제가 선생님들을 따로 모셔와서 뭐예요? 전문가를 따로 와서 모시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제가 여기 혼자서 와서 그냥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여기에서 상주를 해야 돼. 상주를 해줘야 돼. 상주를 해줘야 돼요. 상주를 해주면 그러면 저기 뭐예요? 집사람은 혼자 내버려 두니까 무서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아버지도 뭐 할 수 없거든. 그래서 선생님들을 그래서 아버지 케어하려고 여기다가 데려오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제가 다 내려와서 강의하고 싶습니다. 솔직한 말로. 뭐 몸으로 몸빵에서. 자, 그래서 이제 명문형만 제로 정하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죠.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면적 점검의 처리. 요게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돼. 그런데 면적 점검의 처리는 그러면 왜 처리를 할까요? 봐봐요. 자, 이런 거예요. 자, 봐봐요. 대표적으로 A를 요거 네 필지를 하는데 여러 필지가 있을 거 아니야. A, B, C, D. 요렇게 있어요. 요게 기준을 100으로 한번 잡아봐요. 100. 이제 청량을 하겠죠. 청량을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은 100이라고 알고 지금 토지를 쓰고 있어서. 근데 청량을 해봤더니 80이야. 얼마나 그동안 했어요? 20이죠. 20이죠. 그러면 20을 받아가야 돼. 이제 청산금을 이제 처리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적재해조사 사업은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지적재해조 사업은 뭐예요? 실질 경계와 뭐예요? 도산 경계를 합치시키기 위해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그게 지적재해조사 사업이야. 지적재해조사 사업. 그러면 지적재해조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할까요? 감정평가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통일되면 뭐예요? 논하는 자격증이 뭐예요? 감정평가사. 지금 감정평가사는 지금 직감정을 하죠. 그래서 경매했을 때도 감정평가사가 뭐예요? 평가를 해줘야 되거든. 공시지가냐, 개별 공시지가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지적재해조사업을 하려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적게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 토지에 대해서 짱은 누구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지적재해조사 사업.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돈이 많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특별법이 제정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죠. 그래서 지적재해조사 사업은 특별법이 이제 제정이 되는 거야.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그래서 이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가난한 사람은 어때요? 지금 주식 때문에 어때요? 좀 열받죠? 그러면 우리 가난한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로또. 그렇죠. 로또. 그래서 로또 열풍이 10개 있는 게 지금 로또 열풍이 뭐예요? 로또도 결론적으로 뭐 있고 국가에서 보면 무슨 세가 돼요? 준조세가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리 돈 떼어가고 저리 돈 떼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집사람은 저보고 그러는데 해석을 할 때 나는 법적으로 해석하는 거지. 당신처럼 그냥 정의에 이끌려서 하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해석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를 수령해 가야 돼? 20을 수령해 가죠. 처음엔 100인 줄 알고 80이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얼마예요? 120이야. 그러면 100인 줄 알고 120을 썼죠. 그러면 20이 부당이득이야. 그러니까 20을 납부를 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 사람은 그러면 90이야. 이 사람은 150이야. 합쳐봐요. 남아요? 얼마나 남아요? 40이 남죠. 그거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들어가는 거야. 재정으로. 그러면 이 사람은 많이 받고 싶어 해? 적게 받고 싶어 해? 많이 받고 싶어 하죠. 이 사람은. 적게 내고 싶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불만이 있으면 이의 신청을 제기하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이 청산금 산정이거든. 자, 그러면 이제 밑줄만 뜯거나 하면 되겠네. 자, 청산금의 산정이네. 그러면 지적소환청은 축적 변경에 관한 청량을 한 결과 정전의 면적과 청량의 면적의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이 면적에 대해서 읽어봐요. 뭐 해야 돼? 청산해야 돼. 청산.
다만 다음의 경우는 청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즘 최근에 이 부분도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필지별 정답 면적의 허용 범위 이내래. 이내니까 청산하지 아니할 수 있어. 다만,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의결은 누구한테 얻어요, 형님? 축적변경위원회 의결을 받잖아. 근데 축적변경위 의결이 허용 범위 이내더라도 내 또 뭐 땅을 자꾸 가잖아. 사업을 하기 때문에 땅을 덜랑덜랑 해야 되잖아. 고생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니까 축적변경 의결이 있을 때는 뭐이다? A적으로 뭐다? 청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소유자 전원이에요? 전원이죠. 전원 동그라미.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했어요. 야, 이거는 토지 사업이니까 뭐 제대로 우리 합의하자.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하면 청산금에서 뭐예요? 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 뭐가 있어요? 합의. 합의가 요것은 나요. 특약이네. 그렇죠? 특약. 그러면 무청산 특약도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소유자 뭐예요? 전원이어야 돼요. 그러면 출제원은 요 전원을 몇 분의 1로 장난칠까요? 3분의 2 이렇게 장난치겠죠. 전원이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숙지를 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하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조사는 누가 할까요? 지적소관청. 그래서 이거 줄쳐놔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인 1위 조사하고 조사. 자 그러면 누구한테 제출해야 돼? 축적변경위원회에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자 요걸 딱 해놓고 그러면 요걸 바꿔치기예요. 봐봐요. 출제하는. 자 요거하고 요걸 살짝 바꿔치기해서 출제가 되고 있거든. 그러면 조사는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결정은 축적변경위원회.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축적변경위원회는 시행공인 현재를 기준으로 축적변경 시기 전에 토지에 대해서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미리 조사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 어때? X. 이거 바꿔치기 한다고. 자, 그러면 이제 청산금을 공고해야 되겠죠. 공고 및 열람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 써놔요. 요거는 바로 요 밑에다 써요. 시행공고라고 써요. 시행공고. 자, 시행공고가 아니라, 그러면 요거는 뭐 청산금 시행공고는 아까 청산금 시행공고죠. 근데 요거는 청산금을 산정할 때 봐봐요. 산정할 때 청산금 조서를 필지별 청산금을 기재한 것을 말하고 청산금이 결정되었다는 시행공고 며칠 읽어봐요. 며칠 이상? 15일 이상. 그래서 요거 15일 이상 청산금 시행공고, 청산금 공고예요. 요거는 시행공고. 그러면 여기에다 써요. 자, 그러면 시행공고가 있고 청산금 공고가 있고 자 결정 공고가 있고 확정 공고가 있어. 그래서 우리 축적 변경은 공고가 4개가 있어. 그래서 엄격하게 말한다면 시행 공고가 아니죠. 청산금 공고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시행 공고는 아까 며칠이에요, 형님? 20일. 청산금 공고는 15일. 15일이에요. 결정 공고는 며칠? 20일. 확정 공고는 지체 없이. 그러니까 요거는 청산금 공고야. 청산금 공고. 며칠? 15일. 그러면 출제원은 요거하고 장난친다. 청산금 공고는 20일. 어때? X야. 자, 그러면 다시 해보자. 시행 공고는 며칠? 20일. 청산금 공고는 15일. 결정 공고는 20일. 확정 공고는 지체 없이. 요거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요거는 청산금 공고 15일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보자. 자, 청산금 납부고지.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납부하고 수령이 나오겠죠. 그러면 청산금 여기 줄잖아요. 무슨 공고죠? 결정 공고. 며칠? 20일. 납부 수령을 해줘야 돼. 수령. 아까 100에서 80이면 수령을 해야 되겠죠. 근데 100에 쓰다가 120이면 그때는 납부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납부와 수령은 결정 공고 나올 때 며칠? 20일. 그러면 이제 납부 고지를 받았어. 그래서 요거. 자, 납부 고지 받은 날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몇 개월? 6개월. 그래서 요렇게 외워둬요. 납부 고지 받은 날부터 6개월. 그래서 납반육. 요렇게 외워야 돼. 납부 고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납반육. 받은 자는, 납부 고지 받은 자는 받은 날로부터 요거에다 동그라미 쳐야 돼. 받은 날부터 6개월. 납반육. 그러면 수령 통지한 날로부터 읽어봐요. 수한
6. 그래서 요거 요렇게 얻어야 돼요. 가로넣기가 나올 수 있어. 자, 그러면 납부고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야. 그 다음에 수령통지 한 날로부터 6개월이야. 한 날로부터 수 한 6. 그래서 과거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형님, 납부는 과거에는 몇 개월이었을까요? 3개월이었거든. 수령도 3개월, 6개월이어서. 근데 이걸 통일화시킨 거야. 그래서 3개월이 몇 개월로 바뀌어서 6개월. 그래서 66으로 돌아요. 그러면 6개월은 잘 출제 안 하겠네요. 그러면 그 결론적으로 사유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납부고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야. 수령은 한 날로부터 6개월이야. 그래서 요거 사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줄 필요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 봐봐요. 여기 한번 줄 쳐놔봐요. 행방불명이야. 행방불명. 왜 행방불명이 됐을까요, 형님? 수령하는 게 행방불명이 됐어. 그러면 적게 내거나 더 적게 내고 많이 받고 싶어서 연락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은 시작해야 되고, 그러면 올라가야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에다 공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읽어봐요. 청산가발 뭐에 공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개봐야, 그러니까 가는데 이 신청을 빨리 해서 뭐라는 거 해야지. 그러면 뭐 자기 손해야. 뭐 연락 안 받으면 자기 손해라는 거야. 그러면 지적서 완전히 하면서 뭐예요? 네가 안 해? 그래서 법원에다 공탁, 네가 찾아가든지 말든지 공탁을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공탁할 수 있다. 자, 청산금에 관한 이제 이의신청 줄잖아요. 이의신청. 그러면 이의신청. 아까 뭐예요? 아까 한 사람은 많이 받아가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적게 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의신청 몇 개월? 아니, 이의신청은 요거요. 요게 자주 출제돼. 몇 개월? 1개월. 1개월. 이게 자주 시험에 출제돼요. 그래서 1개월이라는 걸 잡아놓고 1개월 동안. 자, 그러면 이의신청. 그러면 차액 처리가 나오죠. 아까 차액 처리. 아까 있죠. 남으면 누가 먹어요? 정부가 먹으면 안 돼요. 우리 이제 항상 절차법은 국가냐 지자체냐 그래야 돼요. 그러면 차액 처리는 요거 줄잖아요. 증가된 면적의 청산금의 합계가 감소된 면적 합계에 차익이 생겼어. 차익 동그라미잖아요. 차익이 있어. 그러면 초과액은 누가 먹어요? 지자체가 먹고. 자, 부족액은 지자체가 부담한다는 거야. 부담. 그러니까 결론은 장남은 이걸 차익 처리를 해서 지방세적으로 넣다 보니까 장남은 안 발할 가능성이 커져요. 그러니까 요건을 강화시켜 놓은 거야. 누구의 승인? 시도지사 승인을 요하도록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미도 요 축적 변경이 필요하기는 해요. 이제 해야 돼. 이게 무서워서 손해 본다 생각하지 말고 이게 뭐예요? 그냥 똑바른 정비된 회사. 그래서 어제 어제 비행기 타고 오면서 나이 들어서 밤에 요렇게 밑에 봤네. 밑에. 그러니까 참 깨끗하게 불빛 보니까 반듯하게 잘 해놨더라고. 그거 이제 보니까 사진 하나 찍어 놓을까 그러려다가 또 저 사람 되게 추접하게 또 그럴까봐. 또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어요. 대전 지나고 올라가니까 서울에 올라오니까 야간에 진짜 멋있더라고 야간에 보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저쪽으로 가더라고요. 자, 제주에서 쭉 오다가 청주, 광주로 지나가다가 갑자기 틀더라고, 방향을. 이렇게 틀더라고. 어디까지 트는 거예요? 청주 빌딩으로, 청주 비행장으로. 그래서 이렇게 오더라고, 곡선을 보니까. 도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틀었다가, 청주로 갔다가, 이렇게 서울로 김포공항으로 오더라고. 노선이 이렇게 생겼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나중에 산악지방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산악지방으로. 자, 그래서 이제 서울 올라오니까 희양찬란하더라고, 희양찬란. 그러면 이제 출제원이 그러면 이걸 뭘로 만질까요? 국가로 잡아요. 그래서 차익이 생길 때 저거액은 국가의 수입을 하고, 그럼 부족액은 지자체, 국가가 부담한다. 이러면 틀려요. 그러면 차익 처리는 누가? 지자체. 그래서 13회 때 이미 한번 단답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차익 처리, 돈 처리가 다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형님? 자, 그러면 축적 변경을 확정을 해야 되겠지. 확정 공고. 자, 확정 공고는 그러면 형님 생각해봐요. 왜 확정을 할까요? 그러면 뭐가 다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돈 처리가 다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청산금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될 때 돈 처리가 다 됐어. 그러면 확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최근의 문제가 여기 봐봐요.
축적 변경 확정 공고일은 언제냐? 언제예요? 청산금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때. 그렇죠? 확정 공고일은. 그러면 확정이 됐으니까 빨리 나가야 돼? 천천히 나가야 돼? 빨리 가요. 그래서 써놨죠.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지체 없이. 그러면 이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있는 거 봐요. 여기. 숫자를 굳이 외우려고 애를 쓰지 말고 느낌을 가져요. 느낌을 가져요. 우리 대통령 몇 년마다 바뀌어? 5년. 그러면 국토계획비 이용에 관한 거는 몇 년마다 수립해야 돼? 5년마다. 그렇죠? 5년마다. 중소기업법은 그러면 몇 년일까요? 3년마다. 그래, 3년이 많아요, 형님. 형님 의외로 공인중개사보다 경영지도사를 따면 참 좋겠지만, 경영지도사는 뭐예요? 창업을 할 때 뭐예요? 지도를 하는 게 경영지도사야. 국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 따고 형님 할 게 많네. 경영지도사 하나 따고, 거기 경영학이 들어가요. 경영학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중소기업법령, 관계법규 10개가 있어. 10개가 있고. 그러니까 경영지도사도 있고, 딸 게 많아요. 공인중개사 따도 되고, 경영지도사 따도 되고, 따도 되고. 그러면 이제 경영지도사 몇 년 하다 보면 어때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뭐로 들어갈 수 있어? 감사로 들어갈 수 있다. 감사. 자기쟁. 그래서 그러면 봐봐요. 국민이 좋아요? 인민이 좋아요? 인민이 좋아. 인민은 평등하다는 거야. 국민은 차별화를 준다는 거야. 그래서 남녀노소. 그래서 우리가 상중하 계층들이 있어요. 근데 북한이 있으니까 뭐예요? 국민이라고 쓰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국민에서 국가로 들어갈 때 이게 뭐예요? 인푸트예요? 아웃푸트예요? 인푸트. 국가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아웃푸트거든. 아웃푸트. 그러면 인푸트는 기간이 길어요, 짧아요, 형님? 국민에서 국가로 들어갔을 때. 길겠죠. 최소가 30일이야. 30일. 그러면 우리 중개사법 교수님한테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 며칠 만에 신고해야 돼. 처음에 만들 때 30일이었어. 근데 국민들은 게을러. 그래서 30일이 60일로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항상 기간이 봐봐요. 국민으로부터 국가로 들어갈 때는 기간이 길다. 국가로부터 나올 때는 짧다. 제일 짧은 게 뭐예요? 지체 없이. 그 다음에 3일, 5일, 7일. 그렇게. 7일. 좀 더 길면 15일. 근데 14일은 아니라 14일은 몇 개 없더라고 보니까 15일. 그 다음에 좀 길면 30일. 그러니까 그러면 요거는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나가야죠. 지체 없이. 그렇죠? 지체 없이. 그러면 확정 공고. 그러면 형님, 확정 공고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뭘 확정을 해야 돼요? 이거는 감을 잡아야죠. 그러면 확정을 했으니까 읽어봐요. 소재, 지역명을 확정해야 되고, 지번별 조서를 확정해야 되고, 청산금 조서를 작성해야 되고. 4번 한번 읽어봐요. 4번에 뭐라고 썼어요? 실장이. 지적도의 축적. 이걸 뭘로 장난칠까요? 임야도의 축적. 아니잖아. 축적 변경이란 무슨 도? 지적도에. 그죠? 그럼 출제원은 분명히 이 부분에서 이걸 장난칠 가능성이 유력하다라는 거야. 그럼 축적 변경은 뭐가 나오면 X다? 임야도가 나오면 X. 토지이동시기입니다. 그러면 토지이동시기는 언제나 완공돼야죠. 그럼 확정공고일이야. 확정공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등록을 해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하나 돼 있다. 요 하나. 그럼 마지막 단계는 등기소에 알려줘야 되겠죠. 그게 무슨 촉탁? 등기 촉탁. 마지막 단계. 등기 촉탁이야. 그럼 확정공고를 할 때,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한다. 촉탁을 하면 어디가 바뀔까요, 형님? 표제부가 바뀌어. 표제부. 우리 등기부에는 표제부가 있고 각과하고 을구가 있어. 그래서 표제부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이렇게 돼. 그러면 형님, 그러면 면적이 만약에 등기부면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봐봐요. 등기상인 증명서에서 면적이 100이야. 100제곱미터야. 근데 우리 토지대장에는 90이야. 어디가 기준이야? 토지대장. 그때는 뭐예요? 그러니까 등기부를 보고 불이평하면 나중에 큰일이에요.
그래서 대장을 가지고 면적은 대장을 가지고 브리핑을 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면적에 대해서는. 그럼 만약에 등기부 가지고 자기가 브리핑을 했다가 대장을 딱 들어보니까 뭐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의무 위반이야. 그러면 우리 중개사법 25조가 뭐예요? 설명 확인 의무가 발생하거든. 그래서 등기부와 대장은 뭐예요? 공인중개사가 설명 확인해 줘야 돼. 그래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장을 설명을 하지 않을 거면 누가 가실이야? 중개사가 가.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토지대장하고 등기부의 면적이 다르면 어디가 중심이야? 대장이 중심이야. 그러면 소유자가 다르다 그러면 어디가 중심이야? 등기부가 중심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뭐예요? 우리 등기부는 뭐예요? 권리관계고 대장 사실관계야. 그래서 선대장 후 등기를 뭐라 그래? 등기 족탁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선등기 후 대장을 뭐라 그래? 그걸 등기 완료 통지라고 그러는 거야. 등기 필통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관계를 잡아야 돼. 그래서 어제 국토교통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대장과 등기부가 매도화되어 있다. 이완화되어 있다. 그래서 대장과 등기부를 일원화하자. 그걸 뭐 주무관들이니까 그런 기획안도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봐봐요. 지목은 일반 우리 재산에는 뭐가 있어요? 재산에는 국유재산과 일반 재산이 있거든. 일반 재산이 과거에 뭐예요? 잡종 재산이었거든. 그 잡종 재산이 뭘로 바뀌었어요? 일반 재산으로. 그러면 우리 지목에 잡종지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잡종지를 뭘로? 일반지로 바꿔야 된다는 거야. 논리적으로 봐면. 잡종이라는 것은 국민 인권유리거든. 인권유린이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봐봐요. 그래서 저기 봐봐요. 그래서 저기 축구 좋아하면 뭐 감독이 있어. 그래서 이거 봐봐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거는 인권유린이야. 아시아를 비하시킨 거거든. 이러면 그래서 원숭이를 흉내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요번에 그래서 징계받잖아. 징계받. 손흥민 요번에 축구 2대 0으로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죠. 이겼어. MLS에서. 지금 손이는 2등이야. 2등. 샌디에고가 1등이야. 3.7점. 그 다음에 MLS는 5점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득실상 1위가 샌디에고고 2위가 바로 MLS 앱이야. 그래서 자 LA. 자 근데 보면 강제적으로 봐봐요. 이 새끼가 공도 안 잡고 있는데 뒤를 찼어. 차징을 했어요. 여기가 뭐예요? 인데 아킬레스건이지. 아킬레스건. 그러면 거기 아킬레스건 약한 사람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 전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걔가 취약한 자면 아킬레스건이거든. 모든 거는 찔러도 안 죽어. 근데 아킬레스건은 취약한 게 로마 신화에 나오죠. 그래서 이번에 징계받잖아.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축구 공이 있으면 하면 돼. 공을 차다 보니까 찾을 수 있는데 공도 없는데 뒤에 가서 아킬레스건 탁 찼다고. 그러면 이거는 선수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인권유린이라고. 인권유린. 그래서 여기 봐봐 무슨 색이에요? 신고할 수 있어. 인권위원회에다가. 살색이라고 그러면 인권침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살색이라고 그러면 안 돼. 살색이라고 그러면. 피부색이라고 그래야지. 그렇죠. 피부색이라고. 살색. 그래서 요즘 참 법이 얽매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무슨 척탁이다. 등기 척탁이야. 어디가 바뀌어? 표제부. 그러면 등기부는 표제부가 있고 각구가 있고 얼구가 있어. 각구는 무슨 건이 기록될까요, 형님?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 권리. 그래서 등기부는 표제부, 각구, 얼구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표제부, 각구, 얼구 이렇게 등기부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목표는 여기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축적 변경과 관련돼서 하나 더 하고 해야 돼. 잠시 자, 그러면 여기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축적 변경 이원회. 자, 축적 변경 이원회. 참 이원회 참 많아요. 자, 축적 변경 이원회 줄 전하고 그럼 앞에 이원회는 이렇게 써놔요. 자, 심의 얼결 기간이다. 심의 얼결 기간. 자, 심의 얼결 기간. 얼결 기간. 비상설 기간. 비상설 기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줄만 쳐놓으면 되겠네. 자, 축적 변경 5인 이상 10일 이내 줄 쳐놔요. 자, 그러면 5인을 이렇게 잘라봐요. 잘랐어요. 예, 그러면 10분의 5죠. 약분해봐요.
위원회. 그래서 토지 소유자 2분의 1을 늘 포함시켜야 돼. 땅 주인들. 그죠? 이 경우 직접 변경 시행전에 5명 이하일 때, 5명 이하 돼. 소유자가 5명이면 전원을 이촉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가로는 꽤 많이 출제되고요. 자, 그러면 뭐, 어떤 토지는 누가 정하죠?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요거는 토지 표시를 결정하는 거잖아. 근데 보면 축적변경위원회는 상설이야, 비상설이야? 비상설이죠. 그럼 위원장은 누가 하느냐?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이촉하는데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그러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는 누구여야 돼요? 요거잖아. 토지 소유자이지. 지식에 관한, 지적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자는 토지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적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자는 토지 소유자일 필요가 없어. 그럼 토지 소유자를 여기다 갖다 붙인다. 토지 소유자 중 지적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자. 그러면 지적에 전문 지식을 가진 자, 토지 소유자 중에 몇 분이 있겠냐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한번 잡아놓고. 자, 그러면 4번에 이제 4번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요거다 기능이야. 기능이라는 것은 역할이죠. 그래서 심사얼결, 심의얼결 주잖아요. 자, 그러면 축적 변경이죠. 그러면 요 5개는 외울 필요가 없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축적 변경위원회에서 우리 초성은 뭐예요? 요거잖아. 지읒이잖아. 지읒과 관련된 업무를 한다 생각하면 돼요. 축적 변경 시행, 청산금 지읒. 청산금 이의 신청, 축적 변경에 관해서 제적소관청이 부의한 사항. 근데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실제원이 호시탐탐 노리는 거. 리상이 형님 어질 것 같아. 보죠. 자, 요거 시행계획이야, 승인계획이야? 시행계획. 거기서 승인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된다. 승인이 아니야. 직접 변경 시행에 관한 사항이죠. 승인은 누가 해요? 시도지사가. 그죠. 자,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하려면, 자, 지적사안이 심사의결하여 직접 변경에 해부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거는 잡아야 되고, 요거는 요거 하나 알아둬야 돼. 요거. 자, 직접변경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이에요. 포함 동그라미. 지적위원회, 그러면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래서 과반수야. 무슨 말씀이냐? 이게 무슨 정족수? 의결정족수라고 그래. 의결정족. 보통 의결정족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위원장이, 자, 이게 조심해야 돼, 이거. 중개사법에서 중개사법에는 뭐가 나와요? 정책심의위원회가 나오거든. 거기에는 5일, 7일이야, 7일. 여기는 며칠? 5일이야. 자꾸 헷갈려. 그러니까, 자, 5일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서면으로 통지해줘야 돼. 구두로 통지하면 안 돼. 그래서 서면 통지야. 그거는, 자, 그래서 이렇게 잡아요. 5서. 이렇게 항상요. 5서.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목표가 이제 끝났어요. 자, 기출문제 한번 봅시다. 자, 기출문제와 관련돼서는, 자, 공시법, 자, 특히, 자, 도시개발사업 찾아보자고요.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몇 페이지요? 500. 514페이지요. 예. 514페이지 가보죠. 자, 514페이지 가기 전에, 그러면 이제, 뒷장을 넘겨보죠. 514페이지. 자, 514페이지. 오늘 지적청량인데? 없어요? 한번 찾아봐야 있을 텐데. 자, 일단 거기 한번 봅시다. 자, 497페이지 14번 문제 봐봐요. 14번 문제부터 풀고 가죠. 자, 그러면 같이 풀어보죠.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축적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축적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서 지적소관청에 축적 변경위원회를 둔다. 맞네요. 497페이지 1번은 O.
자, 직접 변경 이원장은 이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오케이. 지적소관청 청산 결정 공고 줄쳐놔봐요. 며칠? 20일.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금 납부고지 수령 통지를 하여야 된다. X. 5. 4번에 우리가 보죠. 직접소관청 청산금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될 때 지체 없이 청산금 조서를 작성한다. 미쳤다. 학교에 지급이 완료될 때는 뭐예요? 지체 없이가 아닌 지체 없이 확정 공고를 해야지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네. 자, 5번에 지적소관청은 직접 변경에 관한 청량을 완료할 때 시행 공고일 현재의 지적공사 면적과 청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변동사항을 표시한 직접 변경 지번별 조사를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 4번이 왜 틀렸어요? 바로 이거죠. 아까 문제 우리가 봐보죠. 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시면, 자, 보시죠. 자, 요걸 출제원이 요걸 장난쳐놨네. 자, 가로 1번 읽어볼게요. 자, 청산금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될 때 지적소관청은 직체 없이 축적 변경의 확정 공고를 해야지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요 출제원이 요 부분을 우리가 말장난을 쳤네. 작년 36회 때 출제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은 감각으로 한번 때려볼게요. 자, 3번.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축적 변경을 시행 공고를 할 때 공고할 사항이 할사항으로 틀린 것은 그러면 축적 변경의 목적 시행 기간, 시행 지역 시행 기간, 축적 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자, 축적 변경의 시행자의 선정 및 평가 방법 줄 줄 알아봐요. 평가 방법은 뭐예요? 나중에 해야지. 그렇죠? 나중에 해야지. 그러면 이거는 시행 공고가 아니라는 거잖아. 시행에 관한 정상 방법, 협조에 관한 사항, 요거네요. 그러면 요거는 봐봐요. 요걸 다 어떻게 외워요? 그러면 형님 솔직한 말로 우리 한번 봐봐요. 이걸 어떻게 외웁니까? 다. 이거 봐봐요. 감으로 잡아서 때려서 외워야지. 풀어야지. 자, 성인 계획이 있고요. 자, 여기 이제 봐봐요. 자, 여기 무슨 절차가 있는지 봅시다. 지금 출제원이 요걸 한 거거든. 요걸 어떻게, 그러면 자기가 평가 방법이라는 것은 평가는 시행하는데 벌써 평가 방법을 해?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외울 수가 없어. 감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감각으로. 정답은 4번. 아니, 3번. 이렇게 돼.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럼 16번이 있네요. 16번. 일단 먼저 풀어보세요. 16번. 자, 이것도 어떻게 돼요? 이것도 바로 뭐예요? 감각으로 풀어야 돼. 문제 자체에서. 봐봐요. 공간정보.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한 번한 법령상 지적 소관 정한 직접 변경 확정 공고. 그러면 확정 공고가 들어가야 돼. 확정 공고. 답을 가르쳐 줬어. 그럼 정답은 4번. 봐봐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은 이렇게 안 외워도 돼. 문제를 자꾸 풀어서 감각으로 맞춰 들어갈 이런 거는 외울 수가 없어. 이런 걸 외워서 어떻게 풀어? 출제원도 알고 있거든. 출제원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감각으로 풀어야 된다고. 감각으로. 그러면 17번은 숙제고요. 그럼 18번 한번 풀어보세요. 18번. 499페이지에 18번. 한번 먼저 풀어봐요. 무슨 신청을 물어봤죠? 이의신청이죠. 그러면 이의신청은 몇 개월? 이의신청. 아까 뭐 외우려고 애를 쓰지 말고 이의신청은 아까 요걸 해왔잖아요. 자, 뭘 했죠? 이의신청. 몇 개월? 1개월. 그렇죠. 112 들어가네. 정답은 3번. 이렇게. 자, 그러면 읽어봐야죠. 뭐 우리 미소 씨 또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납부고지가 되거나 수령통지 청산에 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수령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1개월 내에 직접 변경 심의 의결을 거쳐 그 인용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에게 통지한다. 그 이의신청 그러면 따로 외우지 말고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그래서 몇 개월이다? 1개월이라. 자, 그렇다면 그러면 21번 풀어보세요. 21번은 별표 3개 놓고 올해 출제해서 문제거든. 올해 축적 변경 위원회가 출제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자, 1번이 지났어요.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축적 변경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억은 뭐예요? 위원장 포함 재적용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형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맞네요. 그럼 기억이 안 들어간 거 빨리 지워. 몸으로 익혀야 돼. 그러면 이제 1, 3, 5에서 찾아야 되고 이번에 가니까 축적 변경 몇 명? 5명 이상 몇 명? 10명 이상이었잖아. 그러니까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니은이 들어간 거 삭제됐어요. 그러면 이제 니은이 들어간 거 삭제하니까 뒤끝까지 읽어야 돼. 이게 이제 문제점이야. 이게 박스 안에 뭐라는 거예요? 3개가 나올 때는 전부 다 읽어야 돼. 이게.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예요. 4개 정도만 나와도 상대적으로 풀 수 있거든. 근데 3개가 나오면 다 읽어야 돼. 경우의 수를 다 적어놨기 때문에. 자, 뒤끝 가보죠. 이원의 축적 변경 토지 소유자,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과 지적에 관해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지적서 완성이 이착한다. 맞네요.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축적 변경 위원회 구성, 요거는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22번, 자, 시간 1분. 자, 읽히지 않고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자, 됐어요? 간단하게 나오죠. 학점 공고일 돈 처리가 돼야 되겠죠. 청산급 납부미 지급이 완료될 때. 정답은 1번. 이렇게 되죠. 아주 문제가 쉬워요. 자, 그러면 이제 23번하고 24번만 풀고 우리 오늘 마칠까 생각 중입니다. 자, 23번은 별표 하나. 자, 24번도 별표 하나. 자, 그러면 요거부터 출발하기 전에 잡아요. 토지이동 신청권자는 원칙, 토지 소유자 A가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 대의 신청이 있었죠. 그러면 23번 대의 신청에 관련돼서 자, 먼저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제가 읽을게요. 자, 몇 번에서 답을 맞춰줘야 돼? 2번에서 맞춰줘야죠. 민법 404조에 따른 채권자, 주차 전용 이런 거 없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특지니까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 공공사업 그러면 사업시행자, 그러면 하청 국어 유지 맞네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집합건물 서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이 없는 경우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시행자. 정답은 2번. 대의신청의 샘플 문제니까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하나 머릿속에 딱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자, 그러면 24번 풀고 오늘 마칠까 생각 중이에요. 24번 시간 1분. 한번 억지로라도 읽어봐요. 1분 안에 마치려고. 자, 옳은 거에 틀린 거예요. 틀린 것.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의 토지 등에 관한 특례 설명 중 틀린 것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의 착수를 지적서 완성이 신고하는 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신고서, 사업인가서, 지원별조서, 사업계획도 오케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동어촌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서 완성의 토지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 이동은 토지행길병사 공사가 거기에다 줄쳐놔봐요. 착수가 아니죠. 준공이었잖아. 준공. 정답은 2번 이렇게 되는.
자, 도시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의 신고는 신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15일. 아까 15일 숫자였었고. 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 건설 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동그라미, 대타, 시공을 보장한 자, 입주 예정자. 맞네.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서 택지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 이동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 대상의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래. 그러면 지적소관청에 신고한 사업 완료 신고로서 가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완료 신고서에 택지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토지 이동 신청을 가름한 뜻을 적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2번은 공사가 착공이 아니라 뭐예요? 준공. 계속 문제가 그렇게 나와. 근데 문제를 풀면 뭐예요? 기출문제를 많이 풀면 시간이 단축이 돼. 그러면 기출문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자, 그러면 거기 기출문제 502페이지 23번. 요거 딱 해서 마무리 해놓고요. 자, 대의신청. 그 다음에 503페이지에서 23번. 뭐예요? 또 요거 도시개발사업 다 완료시켜 놓으라고. 그럼 오늘 배운 것은 뭐예요? 4개 테마 배웠네. 4개 테마. 도시개발사업 배웠죠. 무슨 신청? 대의신청. 그 다음 또 하나는 축척변경. 그 다음에 축척변경위원회. 요 오늘 4개에서 이 4개에서 2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2문제를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 나머지는 이제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딱 4문제 테마 배운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저축성 공부를 하라고, 저축성.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하여튼 뭐, 요번 주 토요일 날은 중개사법이에요. 중개사법. 빠지지 마시고, 우리 최선을 다해보자고요.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